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그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 계약, 일라이릴리와의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 터져주면서 강력하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을 보고 느낀 거는 어제 전일장에 미국 바이오주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ABL 바이오 훈풍으로 인한 바이오주 수급 개선을 보고 느낀 건, 이게 소식만 터져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까지 모멘텀이 좀 없어서 있다 뿐이지, 만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생기면 다들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내신 마음을 먹었던 자금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가 ABL 바이오 하나로 이렇게 훈풍이 분다는 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의 계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들 회사들의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보르노이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모멘텀이 부족했었던 것 아닌가 했을 정도로 ABL 바이오가 터져주자 이게 다른 바이오주들까지 수급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고, 뭐 요즘에 또 ETF들이 너무 많아서 ETF들에 유입되는 자금들은 그 기관분들이 운영하는 기관분들이 그 ETF에 해당 편입된 종목들의 또 그 주식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수급으로 인해서도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보이긴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타임폴리오였나요? 코엑트 바이오였나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바이오 ETF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한올바이오 파마가 들어간 바이오 ETF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보시면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2만원 중반대부터 올해 중순까지만 해서 2만원 중반,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2만원 중반대였죠. 근데 지금 이게 4만원 초반 또는 3만원 후반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도 ETF 자금에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종목이 편입된 게 비중이 워낙 작아서 그런지 ETF 편입된 종목들 탑 10을 보면 10개 종목 안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없어요. 비중이 많지 않다가 아니라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 10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아직 받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만원 중반에서 4만원 초반, 3만원 후반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규모 기관 자금이나 ETF 펀드 자금은 안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물론 지금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모멘텀 없고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야. 기업 가치가 아직 좋지 않아. 그러니까 향후에 기업 가치가 좋아질 거라고 보이지 않아. 아니면 향후에 기업 가치 좋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지금 ETF에 편입할 때는 아니라고 봐 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나저나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어쨌든 지금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2만원 중반에서 4만원 초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뭐 다른 펀드, 사모펀드나 뭐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바이오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무슨 기대감이다 뭐다 하면 다 올라왔는데 미리, 요즘에는 좀 그렇게 올라오는 건 좀 그래도 좀 올라오긴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터지면
더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올바이오 파마도 나중에 계약이 터져준다면 상업화 얘기라도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모멘텀을 또 받고 상승폭을 키울 수 있겠구나. 지금 저희가 한올바이오 파마가 보시면 5만원만 찍으면 5만원대만 가면 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뭘까요? 상업화로 인한 이제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든 뭐 로열티든 마일스톤도 받고 로열티까지 해서 매출이 일어나서 현금 흐름이 생겨야 이제 5만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만원 이상 가려면 5만원 가네 하다가도 소식이 누그러지면 다시 훅 내려오고, 그러고 다시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이제는 상업화 되나 아니면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나 하면서 올라가면 다시 훅 누그러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최근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 TED 상업화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나면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마일스톤이 수령되고 상업화되면 그 다음 더 기대되는 건 이제 로열티가 더 기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이 터져줘야 TED 상업화라는 내용이 터져줘야 이제 5만원 이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갈 수도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전에 만약에 TED 상업화 이뮤노반트 발표 전에 5만원 이상을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모멘텀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중국 신약 승인. 자, 이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버바이오메드와 아직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올바이오 파마 측에서는 열심히 지금 중재 소의 의견을 제시도 하고 반박 자료도 내고, 하버바이오메드에서도 적절히 서로 대응을 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그래요.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는 별개로 하고,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발표에서는 그래요.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는 그 중국 신약 승인처 NMPA라고 하는 중국 신약 승인처에서 바토클리맙을 승인할 때 그런 기업 간의 중재 절차는 보지 않고 그 질환에 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임상을 진행한 데이터들 위주로만 심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곤 있지만, 글쎄요. 신약 승인처에서 심사를 할 때는 과학적 데이터만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사 이후 승인까지 결정할 때는 과연 이 약이 승인을 하더라도 잘 팔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하버랑 한올이랑 중재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 파는 거는 이제 CSPC 제약이라는 중국 석약제약 그룹이라는 제약사가 있는데, 중국에 거기서 이제 판매는 할 거예요. 판매는 할 건데, 그 판매로 인한 로열티를 또 누가 가져갈 거냐, 원 개발사, 그러니까 원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는 과학적 근거를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만약에 유효성 입증됐네, 심사는 통과하더라도 그래, 그럼 이거 승인해도 돼? 라는 상황까지, 행정적 절차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 승인 내주긴 좀 애매한데 하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신약 승인이 나면 그래도 또 하나의 로열티, 마일스톤이나 로열티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이 많이 크진 않더라도 중증 근무력증 질환 하나로만 지금 신약 승인 신청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브가르트,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도 지금 중국에서 처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그렇게 빨리 잡지는 못할 것 같고 로열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 신약 승인이라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현금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는 다른 나라에서의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5만 원 이상이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가능성이 좀 높은 얘기인데 일본 기술 수출. 저는 이제 이거를 내년 상반기를 회사에서는 목표로 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일본 기술 수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우선시 얘가 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이뮤노반트에서 그 TED 임상 3상 첫 번째 결과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수령을 해야 되고 그 수령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 신약 승인 기관에 이제 승인 신청 BLA라고 하죠. BLA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3상 첫 번째 결과를 수령을 하고 이뮤노반트에서 3상 첫 번째 결과 수령을 하고 일본 신약 승인 기관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약사 어떤 제약사인지 모르겠지만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을 거다. 판권 계약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판권이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벨리그로투그라고 했나요? 그 비리디안 테라퓨틱스의 약이 약 계약금이 거의 900억 원 이상 1000억 원 가까이 받아가면서 그리고 마일스톤도 상당히 수치를 해가고 로열티도 순매출의 20% 뭐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도 3상까지 성공을 하고 판매 승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금이 TED라는 질환 하나만으로 그 정도가 터져줬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IGF-1R 타겟이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쉽고요.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미지 자체가 지금 뭐 일본 제약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뭐 한국에 있는 저희도 아는데 일본 제약사들도 당연히 그 얘기를 알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주고 사갔다는 건 그만큼 일본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고 그런 시장에 한올바이오 파마의 바토클리맙이 TED 질환 치료제로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은 바토클리맙이 일본 신약 승인기관에서 신약 승인을 받는다면 상당한 트리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비리디안 테라퓨틱스도 약 900억 원 가까이의 현금을 받아가면서 계약금을 수령을 했는데 한올은 그러면 한올도 비슷한 계약금 정도는 나와야 될 거다. 3상까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꽤 큰 계약이 터질 수 있고요. 오늘 그 ABL 바이오가 수령한 계약금이 약 600억 원 수준이었고 전체 마일스톤 계약 규모가 뭐 2조 원이 이상 넘어갔던 것 같아요. 3조 원이 됐나? 아무튼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총 계약 규모가 그 정도인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TED 질환 하나만으로도 지금 계약금이 약 900억 원 이상이 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경쟁사 IGF-1R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그 정도의 계약금 900억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아무튼 바토클리맙으로만 수출을 하더라도 지금 바토클리맙은 MG랑 TED랑 두 개 다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약금 규모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계약금 규모도 비리디안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MG도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ABL 바이오가 지금 오늘 계약금이 600억 원이고 총 계약 규모가 약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사이라고 쳤는데도 지금 4조 원 후반이던 주가가 지금 6조 원까지 오늘 상한가를 찍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올바이오 파마 계약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바토클리맙만 봤을 때도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있지만 바토클리맙만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하더라도 뭐 일본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ABL 바이오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ABL 바이오는 뭐 일라이릴이라는 큰 대형 제약사를 등에 업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일본 시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기술 수출 계약이 터져준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회사에서 목표를 하는 그 시간에 터져준다면 당연히 5만 원 넘을 것 같고 이때는 더 크게 가겠죠. 그죠? 뭐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뮤노반트의 데이터 공유.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은 좀 달라서 미국은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전략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데이터를 잠시 미루고 나중에 공개를 해도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단 주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엄격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주주들한테 나중에 공개하는 게 이익이 됐든 이익이 아니든 일단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게 한국의 법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한올이 이뮤노반트에 전달을 했을 거고요. 이뮤노반트에서는 한올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한올이 파트너사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 안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줄 거고 그 당연히 주는 게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시기를 늦추기도 애매한 게 데이터 확보를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그 TED와 그 그레이브스병 사이는 많은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TED 결과를 빨리 얘들이 분석을 해야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임상에 참고를 할 때 더욱더 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그레이브스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어떤 환자들을 타겟하게 될지, 아니면 TED와 그레이브스병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이 약을 환자들에게 좋게 또는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 더 좋게 약을 쓸 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한올의 정보를 주기 싫어서 늦게 데이터를 분석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데이터가 분석이 다 완료가 되면 한올에다가 공유를 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12월 안에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12월 11일 날이 그 로이반트의 인베스터 데이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 공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딱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데이터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TED 상업화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고요. 또 뭐 로이반트에서 상업화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상반기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상업화라는 거는 일본 시장 진출, 공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판권이 한올한테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팔 거기 때문에 상업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 판권에 대해서는 이뮤노반트가 이제 두 번째 3상 데이터까지 보고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이뮤노반트가 상업화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한올은 자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데이터를 공유를 받는다면 일본 시장에 상업화를 공식적으로 공식화를 해서 일본 시장에는 진출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일본 시장 진출 시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열티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로열티 수령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어딘가랑 맺겠죠. 그러면 순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령도 하고 이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상을 다 통과하고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이뮤노반트는 뭐 10%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일본 어느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올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뭐 한 20% 정도, 25% 정도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비디디안 테라퓨틱스가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 진출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5만 원 이상은 돌파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느지막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그 로이반트 CEO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얘기는 한 건 아닌데 어제 저녁에 컨퍼런스 콜을 할 때 TED 상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1일에 인베스터데이 주주총회를 할 때 상당한 변혁이 있을 거다. 회사 자체적으로 상당한 변혁이 있을 거다. 뭐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TED 상업화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환자 마지막 방문이 어제에 가까운 시기라고 했으니까 아마 마지막 환자에 대한 투약이나 뭐 이 정도도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만 좀 남은 것 같아서 아마 한 달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좀 빨리 분석된다면 데이터 먼저 공개하고 인베스터 데이 때 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가 4만원대 왔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가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제 로이반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TED 임상 3상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사실 내년 상반기라고 했던 시점 안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1402 류마티스 관절염 D2T RA라 그러잖아요. D2T RA. 네,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탑라인은 아니고 1차 발표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1차 발표. 오픈 라벨 시험에 대한 임상 1차 발표를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수 있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루푸스 같은 경우도 뭐 빠르면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40이 데이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도 내년 상반기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의 모멘텀이 바토클리맙도 있고요. 아이메로프로바트 1402 가장 기대가 되는 1402 데이터 공개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라 그러면 뭐 1월달부터 상반기니까 1, 2, 3월달부터 상반기니까 언제 공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 이게 만약에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기대감이 상당할 겁니다. 이거는 시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할 거고, 그래서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에서는 지금 이번에 12월 11일에 인베스터데이 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내용에 대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402에 대한 시장 가치 면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140에 대한 데이터가 처음으로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들이나 다들 기대하는 게 140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서 니들 140이 실제로 환자들한테 투약한 데이터가 없잖아. 이제 상반기에 공개할 거잖아. 그래서 어떤데 이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에 대한 데이터도 내년 상반기에 기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4만원대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 할 거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11월, 12월, 내년 뭐 초기 때까지는 한올바이오파마 모멘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팔아야 되냐? 아니면 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장에 로이반트가 다다음 주나 뭐 다다다음 주나 해서 테드에 대한 결과를 한올과 공유하면서 어느 날 아침 한올이 아침 7시에 공시를 딱 띄웁니다. TED 임상 결과 발표하면서 투자 판단 주요 경영 상황 하면서 공시를 딱 띄우고 TED 임상 성공, 안정성 성공, 일본 상업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데이터가 뜬다면 그때는 이미 갭으로 뜰 거기 때문에 주식 사시기가 좀 힘들 거고요. 그리고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물론 더 오르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럴 거고, 그리고 그때 못 사면 이제 내년 상반기 돼서 1402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1402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은 더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지칭하는 건 언제 사지 하고 타이밍 보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한올바이오파마만 이 회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 좋은 회사들 많을 수 있고요. 제가 공부하지 못한 여러 회사들이 나중에 상승폭이 훨씬 클 바이오 회사들도 많을 수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회사는 한올바이오파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냐?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꾸준히 모으자. 꾸준히 모으자. 저는 꾸준히 모으는 게 좀 더 재미있어지고 있는 시즌은 지났고,
지금 꾸준히 모으는 게 마음 편한 시즌이 돼버렸어요. 지금 투자 철학은. 그래서, 뭐, 한 주라도, 뭐, 저는 소수점 주식으로도 사거든요. 제가 예수금이 뭐 5,000원이 남으면, 5,000원도 소수점 주식으로 한올바이오 파마를 사버려요. 네, 그렇게 모이다 보면 또 한 주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제가 절실하게 투자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소수점마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모아놓고 기다리자 주의고, 타이밍을 보지 말고, 모아놓고 좋은 회사니까 잘 되겠지 하고 열심히 모아놓고 기다리자 하는 주의고,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타이밍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열심히 모아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확실히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열심히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그 카나다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중국 판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 절차는 계속되고 있고요. 중증금융증이라는 질환에서 그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라 그러나요? NMPA에 승인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결과를 접하려면 하버바이오메드 사이트를 가보시면 가장 빨리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저도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운독수리님께서는 왕창 추매하셨다는데 떨어져 줘서 다행이네요. 예. 다행히 주가가 잘 하락을 해서 그랬고요. 안땡경님께서도 이분도 되게 유튜버 하면서 되게 구독 오래 해주신 분 같은데 있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들 걱정 안 하시고 어제 10% 빠질 때 더 사신 분도 계시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땡영님 실명이시라서 뒤에 P2Q라는 뭐 닉네임이 있으신데 이뮤노반트가 내년에 그레이브스병하고 TED 함께 상반기에 이게 그레이브스병하고 TED하고 함께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레이브스병은 2027년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TED라는 질환에 대해서 임상 3상을 1차, 2차 두 가지를 했는데 1차 결과 발표를 원래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주변에 아제넥스도 그렇고 뭐 TED라는 질환 자체가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게 맞고 그 아제넥스가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뮤노반트가 먼저 TED 임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데이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제넥스가 보고 우리도 할래 하면서 따라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브스병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발표된 거 보고 아제넥스도 우리도 그레이브스병 할래 라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데이터 공유해 놓으면은 경쟁사들이 다 따라오네. 그럼 우리 데이터 공유 안 해. 하고, 이번에 TED 1차 결과, 3상 첫 번째 3상 데이터 결과 발표를 이번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말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 발표하면 또 상대방이 따라오니까, 우리 나중에 발표할게 라고 뒤로 미룬 겁니다. 전략적으로. 뒤로 미룬 거니까, 그레이브스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내후년이에요. 2027년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그 TED 첫 번째 임상 데이터를 확인만 하면,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데이터를 공시가 가능한 정도의 데이터, 세부적으로 어떤 환자는 이렇고 저런 환자는 저렇고 우리가 통계치는 이렇게 냈고 IgG 감소 농도에 따른 환자들의 증상 개선 정도는 이 정도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딱 공시에 나올 정도의 데이터만이라도 받아서 공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공시만 받고 우리는 그게 긍정적인 공시라면 일본 상업화는 우리가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싶다. 그 말은 우리도 주가 떨어지는 거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뭐 안 헷갈리게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김땡영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뭐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시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제가 보고 들어온 모멘텀은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네요 라고 하신 분, 주호땡님, 5908님, 박살내려고 들어왔다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지가.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님, 슈퍼생스 감사드립니다. 오늘, 닉네임만 에이벨바이오신지, 진짜로 에이벨바이오에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이벨바이오 상한가를 가서 저에게, 기분을 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에이벨바이오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주주 Q8K님은,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아무튼 지금 내년에 나올 데이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하나 데이터를 또 추가해드리면, 이거는 묻힌 데이터인데, 안구건조증 치료제. 데이터가 또 내년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시장 가치의 0, 지금 기업 가치의 0원, 시가총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노다지라고 보시면 돼요.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만약에 임상 3상에서 셔머 테스트라는 결과를 가지고 1차 지표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제 이것까지 플러스로 시장 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플러스 알파.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것도 내년에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특성상 항상 데이터 발표를 먼저 하겠다고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목표로 잡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쯤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남은 모멘텀은 중국 신약 승인과 이뮤노반트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은 한올의 그 TED 임상 3상 1차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일본 상업화 가능성 이슈, 모멘텀이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남은 건 이 3개 정도가 되고요. 물론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중국 신약 승인은 사실 언제 날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가 TED 임상 3상 1차 결과 발표에 대한 데이터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뮤노반트가 그때까지 데이터 분석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데이터 분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12월이나 1월 안에는 TED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유효성 데이터 결과 발표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상업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한 번에 일본에 대한 판권 계약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미리 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이슈가 얼마 안 남은 이슈거든요. 왜냐면 뭐 신약 승인 신청하는 데까지 좀 걸리겠지만, 신약 승인 신청만 하면 일본에는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약 승인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서도 판매하기도 좋고 아마 가격도 꽤 비싸게 매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 올해 남아있는 모멘텀들에 대한 내년의 모멘텀을 좀 땡겨와서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타이밍 보고 떠나 계시다면 사실 그만큼 저희는 리스크를 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갖고 있는 거고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리스크는 회피를 했지만 나중에 잘 됐을 때는 좀 더 비싸게 돈을 지불을 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지고 갈지 안 지고 갈지는 여기 써 있죠. 여러분들의 판단이시지만 저는 꾸준히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세워서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모멘텀들 많으니까, 내년부터 가장 기대되는 1402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장난 아니거든요. 내일 류마티스 관절염, 내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 1차 발표도 있고, CLE 피부 홍반성 루푸스에 대한 개념 임상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 투약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루푸스도 피부 질환 개선 정도가 상당히 좋아진 걸로 지난 데이터 발표에서 좀 보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 존슨앤존슨 임상에서 용량에 비례한 그 치료 정도라 그럴까요? 유효성 정도가 용량에 비례, 약물 투여 용량에 비례해서 약물 투여 용량이 많아지면 개선도가 높아지는 그런 비례적인 현상을 존슨앤존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여기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02 데이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만원대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지금 M&A다 뭐다 이런 거 지금 이제는 다 거품 빠졌고요. 테드 상업화에 대한 얘기가 12월 달에 나올 거냐, 그리고
너네 1402 데이터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아, 그거 기대되네? 라는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감정이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무르익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만원 초반, 3만원 후반이지만 3만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냐? 그거는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간다면 이제 수급 때문에 내려가는 거일 텐데, 그러면 그때는 완전 저점 매수죠. 그때는 완전 저점 매수고, 내려가기가 좀 힘든 이유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만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살 거거든요. 기관들도 살 거고, 외국인들도 좀만 떨어지면 살 거거든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 류마티스 시장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루푸스에 대한 개념 임상 발표도 있는데, 그것도 퍼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가장 지금 확정적인 기대감은 12월 11일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 그 주주총회 때 로이반트에서 지금 이번 실적 발표는 좀 조용히 지나가겠다, 12월 11일에 빵 터뜨리겠다라는 것들이, 빵 터뜨린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까지는 했어요. 이번 실적 발표는 조용히 하겠다, 지난번에 나왔던 데이터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중요한 데이터들 한 번 더 강조를 하겠다. 근데 지금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냐? 12월 11일에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12월 11일에 변혁, 회사의 변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회사의 큰 변혁이다, 직원들도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1일 인베스터 데이가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그레이브스병이나 TED나 이런 시장 확장성이 더 풍부해지거나 아니면 시장 확장성이 더 생겨서 뭐 기업 그 약물 가치가 더 높아지거나 뭐 이런 얘기 위주로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1일은 상당히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이다, 한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는 한올이 이뮤노반트에서 받기만 하면, 데이터 공유만 되면 바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공유될지 몰라요. 11월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12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당장에 빨리 되면 다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까지 좀 힘들더라도 다다음 주에 공유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좀 돈이 생긴다면 모을 수 있으면 좀 모아가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재밌게 서로 공유하면서 투자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한 배를 탄 주주로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철학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드리고, 그리고 매번 같은 이야기 반복한다고 지루해 하실 수는 있지만 저도 그런 얘기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책으로 읽어가면서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뭐 옛날에 세뇌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투자 철학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진짜 철학이 될 거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해야 내 것이 되고 내 철학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 좋아요와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특히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댓글과 함께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좀 댓글이 매일 달아주시는 분들은 항상 매일 달아주시고, 안 달아주신 분들도 가끔 보이세요, 요즘엔. 그래서 새로운 주주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트를 눌러드리고 있는데, 꼭 좀 다른 분들도 뭐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도 좋으니까요, 너무너무 잘 달아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ABL 바이오님께서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다른 구독자분들 혹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다, 아니면 너 참 밤늦게도 고생 많다 하고 마음을 표현해 주실 분들은 슈퍼땡스 통해서 마음 표현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더욱더 열심히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함께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분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늦은 밤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한올바이오파마 쭉쭉 잘 올라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